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기성 앵커의 이슈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관심사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좀 빨라질까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시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달과 7월 달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93만 8천 개, 7월 달에 94만 3천 개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7월 달 FOMC 같은 경우에는 7월치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사록이 최근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조기 테이퍼링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게 미국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테이퍼링이 실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현재 11월 달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델타 변이가 그래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가 아무래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둘기파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때문에 정상 출근,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이 늦어지면서 사무실 부근에 있는 서비스 업종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매파 중에 비둘기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카플란 연은 총재. 델러스 네. 연은 총재인데 원래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델타 변이를 봐야 된다. 델타 변이의 확산 정도를 보고 9월 달 FOMC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10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자기 의견을 갖다가 수정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9월달 FOMC 이 회의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게 되면은 증시라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경기나 이걸로 봐서 돈을 갖다가 좀 긴축적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을 때 볼 것 같으면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발작을 일으켰죠. 주가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2014년 1월 달에 진짜 테이퍼링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언급을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런 걸 갖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만약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작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됐을 때 신흥국을 봐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5월 달에도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2014년 1월 7개월이나 미뤘던 이유는 바로 신흥국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초 2013년 5월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9월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들 시장이 전망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프레자일 5개 나라.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5개 나라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좀 미루고 2014년 1월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통화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풀려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작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이퍼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신흥국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속한다고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 외환을 갖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ATM 그렇죠.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까지 얘기를 할 만큼 네.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을 때 단기 자금들도 꽤 들어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 실시된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단기 자금들은 일단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올 들어서 대략 외국인 매도세가 순매도가 한 30조 7천억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단기 자금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좀 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지분율이 31% 밑으로 떨어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에 접근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통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30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간 것 자체가 큰 돈이긴 하지만은 지분율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분율이 얼마인가 하면은 32%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인데 그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대략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자금들은 대충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또 환율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기 자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화가 강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현재 1,180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1,200원을 넘어서서 1,250원, 1,300원을 갈 것 같다. 그만큼 그러니까 강달러 약원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는 게 아니고 채권을 팔고 떠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다지 현재 환율을 놓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최근에 원화 환율을 볼 것 같으면은 1달러에 1,146원에서 1,183원으로 올라가는데 거래일 기준으로 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강달러가 될 거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반도체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네. 지분율이 높을 때는 56, 7%, 낮을 때는 46, 7%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시작됐던 게 지분율 53%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51%대 정도로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큰 관점에서 볼 적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고 팔기 쉬운 삼성전자 쪽으로 왔다가 이 부분에서 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또 안 좋게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전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한 10년 너머의 주가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랐다 내려갔다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랐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어닝이 쇼크였을 때,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아주 어떤 패턴화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향 사이클로 접어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테이퍼링은 이제 실시를 하게 될 텐데 뭐 충격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볼 적에 단기적인 충격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우리 시장 자체가 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을 당장 빠져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만약에 충격이 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은 성장주 쪽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얘기를 쭉 들어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성장주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그러면은 전기차하고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에 포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을 때 이 마차를 대체하는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하고 전기차가 아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식들은 결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대략 고점 대비 10% 내지 15% 떨어진다면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제약 바이오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확실한 어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상을 실시해야 되는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